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전문가 채널 PPP론에 대한 감사 대상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PPP 융자에 대해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을 하거나 종업원의 수를 임의적으로 부풀려서 또는 급여를 부풀려서 제출을 하는 건수가 적발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기사를 최근에 보셨을 것입니다. SB 중소기업청에서는 기본적으로 PPP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실업 방지 대책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기업을 적발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재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이번 대출 액수가 200만 불이 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고요. 액수와 관계없이 소규모 대출을 받은 기업들도 해당 융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를 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PPP 융자는 기존 SBA 대출과는 달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승인을 냈기 때문에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최대한 믿고 그 서류를 리뷰를 한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급여의 2.5배를 승인을 해주는 절차로 인해서 매우 신속하게 해당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PPP론에 대한 서류가 허위가 되거나 조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충실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드시 추후에 SBA에서 직접적으로 다시 제출을 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은행 쪽으로 제출하셨던 모든 급여 관련 서류와 또는 유틸리티 서류 또는 회사 소득세 신고서, 회사 세금 보고서도 반드시 분실하지 마시고 잘 서류를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SBA에서 실시한 PPP로는 실업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종업원을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라는 것이 그 법안의 주요 골자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급여 내용 자체를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월평균 급여액 자체의 산출을 잘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었겠죠. 따라서 SBA의 독립적인 감사기관인 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PPP 신청 대출에 나와 있는 액수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는지가 그 감사 대상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 자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말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뱅크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서류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지만 그 탕감을 받는 절차 자체에 제출된 서류가 허위가 있는지 또는 용도와 기준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 융자를 받았을 때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200만 불 이상 융자를 받은 업체들은 감사 대상이 기본적으로 대출금 상환 이전에도 실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보다 적은 액수의 융자를 받으신 분들도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출을 다 상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출 상환 완료 후에 1년까지는 그 탕감된 기준에 따른 그 제출한 서류가 정확하게 증빙이 제출이 됐는지, 정확한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제출이 됐는지 그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준에 따르면 융자를 승인받은 이후에 8주, 융자를 승인받은 이후에 8주 안에 사용한 급여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유틸리티 비용이 탕감 기준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8주가 지난 이후에 비용을 다 처리한 이유가 되겠죠. 8주가 다 지난 이후에 90일 이내에 모든 탕감받을 수 있는 융자에 대한 서류를 은행으로 제출하게 되겠고요. 어떤 부분을 페이롤로 써야 되고 어떤 부분을 유틸리티로 써야 되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PPP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용 출처 그리고 용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사용을 하시고 반드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 근거를 반드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서면 근거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에서 승인을 받은 뒤에 탕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계산 방식이나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하기보다는 서류를 증빙 서류를 더 꼼꼼하게 근거를 유지하시는 거에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조금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뭐냐면 PPP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이상 없이 영위가 되게 되면은 종업원을 유지하거나 또는 급여, 유틸리티 비용을 지출하는데 보통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사실 PPP 융자를 신청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PPP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PPP 융자 기준에 실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펀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PPP 융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 융자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세이프 하버 룰에 따라서 늦어도 5월 14일까지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PPP 융자를 상환하는 전액을 상환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겪어야 되고 어떤 자기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PPP 대출을 받았다가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어떤 규제나 처벌을 유예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PPP 융자 신청에 있어서 보통 기준이 되는 그 월평균 급여도 이 서류를 물론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제출을 하고 그다음 SB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받으셨겠지만 증빙 서류나 어떤 계산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이 오류가 있을 때는요 신청자의 책임으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잘못된 계산을 했을 때도 신청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이 신청자가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독립계약자, 그러니까 독립계약자와 계약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비용이죠. 그 비용들을 보통 1099이라는 폼을 통해서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는데 1099으로 지출된 비용들은 해당 융자 액수에 포함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스트루 엔터티 중에 S 코퍼레이션이나 LLC 파트너십 그리고 별도 법인인 C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주주나 또는 파트너 또는 멤버가 가져가게 된 이익금과 배당금 이것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산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많이 하게 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10만 불 이상의 급여를 가져가시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관련돼서도 추가를 해서 급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청자분들께서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실수가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환 기간에 맞춰서 상환 기간은 지금 현재까지는 5월 14일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4일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으로 통보를 하셔서 빨리 대출금을 재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PPP론을 나중에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75% 정도가 급여 및 급여 관련 세금 또는 복리후생에 사용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증빙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25%는 유틸리티에 대한 비용을 신청자분들께서 신청하신 해당 은행에 해당 관련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탕감을 받게 되시고 탕감받은 이후에는 그 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정부 구제 방안이었고요. 또한 남게 되는 잔액 같은 경우는 연이자율이 1% 정도 되는 상황에서 상환을 하시면 되고 상환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PPP론 같은 경우는 기업들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융자인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소가 되어서 증빙 서류 자체가 이제 허위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연방 재무청에서도 관련되는 허위로 조작된 서류나 문제가 되는 신청자를 적발할 계획에 있다고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들이 이미 융자를 받았다면 또는 앞으로 지금부터 승인을 받고 나서 8주간 이 융자를 사용하실 때 적절한 항목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융자를 신청해서 받을 때도 정확하게 신청 내용을 신고를 하고 적절한 액수를 받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늦어도 5월 14일 이전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해당 은행으로 통보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아메리칸 핫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